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험 준비들 열심히 하고 계실까요? 자, 실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시간쯤 되면 구술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러실 텐데요. 요번에 새롭게 구술 부분이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세부 시행 계획에서 이제 좀 추가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 부분 좀 자세하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요거 좀 정리 좀 해서 제가 풀어서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CPCR의 풀네임이 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이거 발음이 좀 어렵네요. Resuscitation.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니셜 따면 CPCR인데 여기에 CPR에서 cerebral 이거 들어가서 이제 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에서 심폐뇌소생술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게 뇌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살려서 궁극적으로는 뇌를 살린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의학자들 이런 분들은 CPCR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CPR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CPR이 아니라 CPCR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심장과 폐의 소생을 통해서 뇌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CPR은 궁극적으로 목적은 C가 더 들어가서 CPCR이다 이 얘기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First Aid, AID는 응급처치 그냥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응급처치 상황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port for All 이렇게 돼 있죠. Sport for All 그냥 직역하면 뭐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시면 스포트 폴 그러면은 두산백과 들어가면은 이거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체육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뭐 다른 슬로건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스포츠는 한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그냥 생활체육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시게 되면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 활동이다. 그죠? 생활체육의 뜻을 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스포츠폴 역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돼 있고요. 자, 생활체육의 주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 활동의 부족이라든지 자기 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의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캐치를 하셔서 구술 시험에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스포트 폴이라는 슬로건 이 자체로 보게 되면은 이 스포츠가 어느 한정된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어린이든 고령층이든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강조가 되시면 구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피트니스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피트니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냥 체력이란 뜻이죠.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체력이 뭐냐? 인간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영위하는데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어렵게도 써놨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뭐 체력이 뭐냐, 피트니스 운동이 뭐냐, 그럼 이런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체력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말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체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건강 관련 체력과 기능 관련 체력으로 구분을 해주는데요. 자,
건강 관련 체력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력, 지구력, 유연성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기능 관련 체력은 기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체력이다. 그래서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피트니스 운동이라는 거를 딱 정의하자면 근력,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한 줄로 얘기하자 보면. 예.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서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건강 관련 체력과 기능 관련 체력도 부각시켜서 넣어주시면 되고, 짧게만 얘기하실 거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짧게 한 줄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로빅스 운동인데요. 에어로빅스, 이렇게, 에어로빅스 운동이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에어로빅 종목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유산소 운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뭐냐.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폐와 심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운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과 폐의 능력을 촉진시킨다는 거,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에어로빅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심폐체력을 키우는 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사용이 될 때는 어때요? 이 에어로빅스 운동에서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에어로빅스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데,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체지방만 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동이 좀 달라지죠. 강도가. 그렇죠. 중저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도 있고, 머신을 사용해서 이제 트레드밀이라든지 바이크, 스태퍼, 로잉머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심폐체력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한 거라든지 이런 운동 목적에 따라서 그 강도나 시간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에어로빅스 운동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웰니스 운동이 뭐냐. 웰니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웰니스는 웰빙과 피트니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웰빙 그리고 피트니스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웰빙이 뭐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직업적, 영적 영역 등에서 최상의 상태 및 이를 추구하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의 전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렵게 써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웰니스를 이제 건강과 혼용해서 건강이라는 그 자체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1960년대에는 해당 용어는 더 포괄적이며 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60년대부터 이제 등장한 용어라고 하네요. 자,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에 이제 중점이 주어지죠. 요 근래에는. 그래서 삶의 질을 좋아지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웰니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포인트 집어서 몇 줄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 좀 더 많은 걸 포함시키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살을 붙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스 운동 그러면은 에어로빅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요걸 말합니다. 근데 요 유산소 운동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요거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서 트레이닝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200점 만점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도 세부 시행 계획의 추가분으로 나온 내용들 몇 가지 알아봤어요. 이런 내용들 빠짐없이 잘 체크하셔서 이번에 시험 이제 일주일 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5일부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 거 실수 없게 잘 마무리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이팅!